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당뇨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당뇨약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고 혈당 관리가 잘 되면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당뇨약을 드시고 혈당 관리가 잘 됐던 분들도 당뇨 유병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약은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기간을 늦춰줄 뿐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처음에는 당뇨약 한 알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두 알, 세 알이 되고 인슐린까지 맞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면서 당뇨약도 꼬박꼬박 먹고 혈당 관리도 잘한다고 항상 칭찬받았었는데 당뇨병성 망막증과 녹내장으로 눈이 잘 안 보여서 억울해 죽겠어요. 왜 당뇨약 잘 챙겨 먹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됐는데 합병증이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더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며 자신을 탓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잘하셔도 유병 기간이 길면 당뇨 합병증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당뇨약으로 혈당만 낮춰놨을 뿐 다른 조직의 기능들이 정상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은 반드시 원인 해결이 먼저인데요. 당뇨약이 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기전부터 살펴볼게요. 당뇨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전으로 작용하는데요. 1.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2.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합니다. 3.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해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4.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고요. 5.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혈당을 낮추게 됩니다. 이런 합성 의약품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당뇨약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증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죠.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당뇨병이 치료된 것은 아니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고 병이 나아서 당뇨약을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뇨약의 문제점들을 잠시 살펴볼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 그래도 췌장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췌장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저혈당의 위험도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췌장이 이를 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혈당이 치솟지 않으면 췌장이 이를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거든요. 세포내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은 포도당이 부족한 줄 알고 자꾸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거예요.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지로 막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약들이 부작용이 큰 편입니다. 예전에 많이 처방되었다가 심장 발작과 뇌졸중을 높인다는 이유로 퇴출된 약도 있고요.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논란이 있는 약물도 있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기전만큼은 훌륭한데 부작용이 크다는 게 문제겠네요.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게 되면 장내 가스가 증가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불량이 생기고 장내 가스가 증가하게 되면 장 점막이 손상되기도 하고 장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류수가 발생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게 되면 급성 신장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방광에 포도당이 넘치게 되니 세균 감염이 잘 돼서 요로 감염이나 생식기 감염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외에도 당뇨약들이
간 수치, 신장 수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소화불량이나 저혈당,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당뇨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 때문인지 질환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처음부터 바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가 진행될수록 약이 하나씩 증가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약물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약물 부작용 때문만은 아니고요. 당뇨로 판정받았을 때 이미 췌장 기능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근육이나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혈관 또한 당 독소로 인해 많이 손상되어 있고요. 당뇨로 판정됐을 때에는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혈당이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조절이 잘 되기는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혈당을 여러 기관에서 항상 조절을 잘 하고 있지만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높아진 혈당이 당독소가 돼서 조직을 손상시키기 마련이지요. 당뇨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약을 드시지 않고서도 내 몸에서 저절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뇨 초기일 때에는 아직 손상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어렵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당뇨약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만성질환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바로잡는 약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물론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반드시 약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오기 전에 원인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당뇨 환자분의 경우 30년 이상 당뇨가 진행됐었고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분이 계시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먹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커져서 인슐린을 38유닛까지 맞고 당뇨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도 혈당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인슐린 14에서 18유닛 정도로 대폭 줄였고 다른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들도 모두 끊으셨지만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슐린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전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인 해결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췌장, 신장, 눈은 망가지면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특히 신장과 눈은 미세 혈관이 많아 당독소로 쉽게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당독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부터 실천하셔야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독소에 관련한 영상은 이미 올려놓았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영양요법과 식생활로 당뇨가 좋아져 당뇨약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이 합병증을 막아주지 못하고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만큼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생활 개선과 영양요법으로 약을 점점 줄여서 혈당 조절이 스스로 잘 되게 만들어야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나빠져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때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난 당뇨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시고 식생활 개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